주식심화론 오늘의 주제 함께 살펴보시죠. 생태계 확장 기대 메타버스 투자 전략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정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성장주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봇, 오늘은 메타버스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쪽이 바로 로봇과 메타버스이기도 합니다.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여러 얘기했는데 메타버스가 넥스트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왜 플랫폼을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SNS 시대에서 한층 더 발전돼서 3D 공간인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다. 왜 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지금 거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광고 수익인데 넥스트 플랫폼 메타버스로 간다면 이쪽에서도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트 디바이스는 메타버스와 연관되어 있는 XR 기기 네. 혹은 모빌리티, 자율주행의 모빌리티라고들 얘기를 하고 어제 얘기한 로봇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넥스트 뭐라고 해야 되죠? 전 넥스트 휴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휴먼. 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용접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조립, 뭐 이런 생산직 쪽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로봇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노조나 이런 갈등 때문에 로봇 도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제일 저는 로봇 관련해가지고 조립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발전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테슬라 구입을 하신 분들은 뭐 단차나 이런 부분이 되게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더라도 테슬라의 매력 때문에 그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로봇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XR 기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SNS 플러스 스마트폰 그리고 개인이 노동하는 사회지만 이게 먼 5년,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글라스를 다 착용하고 다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SNS가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점차 발전돼 가지고 넥스트 휴먼 로봇 사이가 된다면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차 멀리 가면서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는 우리가 총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개념, 큰 그림 가지고 오늘 넥스트 플랫폼 메타버스 얘기해 볼 텐데요. 메타버스 ETF가 올해 들어서 40%가량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의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이런 ETF가 나올 때 보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끝물이다라고 저는 요즘 좀 느껴요. 거의 이거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좀 꺾인다. 이번에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ETF, 신재생 ETF가 나왔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더 흰매가리를 더 못 쓰는 부분도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전성기, 주가로 보자면 전성기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대감으로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도 올랐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이 꺼졌다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그런 부분을 기회를 잘 탔다라고 봐요. 예,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거기서 발행했던 코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그 돈으로 M&A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봤을 때 위메이드가 이 메타버스 사회에 대해서 운영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느끼고 있고 이 메타버스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발전됐다라고 저는 그렇죠. 느껴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블록스,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그때부터 엄청 핫해졌습니다. 이게 거의 $140까지인가 넘어서까지 올라갔다가
이 로블록스도 조정돼가지고 지금 거의 $40 부근에서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가 끝났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 전략으로 하면서 10대 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를 말했는데 이게 생활, 관광, 문화예술, 교육, 의료, 미디어, 창작, 제조, 정부까지 10대 분야에 대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강화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콜센터를 운영했잖아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게 점차 발전된다라면 메타버스랑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알기 쉽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제조입니다. 제조 쪽에서도 왜 메타버스를 하냐? 우리가 요즘에 조립할 때 옛날에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쳤습니다. 이거 조립하는 방법. 그러면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보고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 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한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보여요, 저는. 왜냐면 글로 봤을 때는 한 5분, 3분이면 볼 거를 조립하는 방법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동영상으로 봤을 때 10분이나 시간이 더 걸린다. 하지만 메타버스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로 하면서 정확도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게 제조 쪽에서 보는 게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카메라를 껴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에 이렇게 하세요. 여기를 조이고 여기를 풀고 하세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전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더 단순해지고 있다. 기술로 인해서 단순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기술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관광, 문화, 예술 뭐 이쪽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라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호랑이 뭐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점차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또 지금 마이너스 40%지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때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눈물이 나겠지만 지금 신규 투자로서는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시점에는 거품이 빠진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진입이 유리한 상황이고 기존에 뭐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이런 관련한 ETF 쪽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자금을 투입하시면 또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에는 충분한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렇고. 저는 종목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변할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하는 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걸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작년에 너무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흠이지 나머지 성장성, 모멘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장기 투자로서는 메타버스는 꼭 한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기업들의 동향이 눈에 띌 걸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도 메타버스, 로봇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멘트를 치면서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도 이거를 내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3차원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가상 세계고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보고 싶었던 그런 사회적인 교류, 친구들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 메타버스 안에서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등까지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죠. 각 산업별로 한번 메타버스의 현황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아까 위메이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임 산업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노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다고요? 네, 여전히 활발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글로벌 게임형 메타버스 회사인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는 이용자가 NFT 등록된 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걸 못 믿는 사람들한테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점차 커간다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 이렇게 뭐 가상 부동산이나 이런 건 솔직히 저도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봐요. 솔직히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쉴 곳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이런 부분이 더 각광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의문이 든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렇게 뭔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거래가 되려면은 아주 큰 기업들,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어정쩡한 기업에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테마성으로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으로 뭐 위메이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코인 팔아서 뭐 그 돈으로 M&A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탔다라고 봐요.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망해가는 게임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그랬는데, 미르4, P2E 이런 게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한 발짝 앞서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P2E가 뭐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해외나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부업, 아니면 주업으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도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 시장, 이거 어떻게 보면 게임 시장이 메타버스랑 제일 많이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게임 시장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 게임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때 게임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분신이다 라고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균 뭐 3, 4시간까지도 게임에 투자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교류하는 부분보다 메타버스 그 게임 이런 부분에서 교류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여기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아낌없이 사람들이 더 사용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랑 메타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2E 개념 말씀해 주셨고요. 또 NFT 개념이 나왔는데요. 대체 불가능 토큰, 우리가 심화론에서 그동안 좀 연말부터 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가상 세계의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하는 네. NFT,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게 NFT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몇 가지 플랫폼이 나왔어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메타버스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주식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마그마님께서 휴대폰, 말하는 휴대폰이 살아생전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지금 뭐 우리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앞산솔님께서 도깨비 얘기를 하셨어요. 펄어비스의 도깨비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곳곳을 다 담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냥 이름만 써놨어요.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시고, 로블록스, 샌드박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디센트럴랜드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도깨비는 제가 뺐어요. 아직 출시 전이어서. 근데 출시하면 도깨비도 들어가겠죠. 네. 예, 엔터미디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미디어 쪽에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가상 세계를 진짜 잘 활용했었던 그런 업계가 아니었나. 가상 콘서트가 이제는 또 생활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그 콘서트를 즐기시더라고요.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종이 메타버스랑 어떻게 보면 제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수익을 제일 많이 창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엔터 쪽, 미디어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쪽을 좀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하이브의 유버스, 그리고 SM의 디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강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나눈다면은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중소형 엔터사들, 큐브 엔터, 뭐 여기나 중소형 엔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유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랑 YG의 연합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 JYP의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플랫폼이 더 매력적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디어유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느껴요. SM이나 디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SM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참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위버스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은 M&A나 이런 부분을 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확장을 제일 많이 했던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어유도 좋고 위버스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 엔터들이 이쪽을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냐? 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저는 느껴요. 돈이 안 되면 안 하겠죠. 이 디어유와 어떻게 보면 위버스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기존의 팬카페에서 진행했던 부분, 팬들과 소통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 시켜서 이 부분을 플랫폼을 시켜서 그걸로 수익 창출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회원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가수당, 아티스트당 몇천 원에서 아니면은 몇만 원까지, 그룹 여러 명까지도 구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날 거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한 이게 재결제나 이런 부분이 계속 거의 재연장이 제일 많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거의 네. 이탈률이 없다. 한 번 팬들은 거의 이탈률이 없이 1,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가입비를 내면서 그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또 엔터에서 되게 잘했던 게 포트나이트라고 게임이 있는데, 이게 북미와 유럽 시장 점유율 1위 슈팅 게임입니다. 여기서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가상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서 1230만 명이 동시 접속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 창출이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대박이잖아요. 이 대박을 많은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게- 지난 이슈긴 하지만. 네, 지난 이슈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더욱더 부각이 돼가지고 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대표 아이돌이 BTS가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을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까지도 했습니다.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끝없는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콘서트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메타버스가 약간 주춤할 때가 됐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바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 군입대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같이 콘서트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일전에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멤버가 다리가 다쳐서 못 나오는데 이거를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그 멤버가 전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콘서트를 열었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이브가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방탄의 군입대 이슈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NC소프트가 게임사지만 또 엔터 쪽의 플랫폼 네, 사업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NC소프트를 게임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NC소프트가 넥스트 시네마입니다. 어떻게 줄임말이. 네. NC라는 게 넥스트 시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할 때부터 게임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미디어 산업이다. 약간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NC가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NC소프트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왜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키워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가 주로 스포츠 방송을 중계한다든지 아니면 콘서트나 어떤 방송을 기획해서 전해주는 컨텐츠의 제공처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면은, 이제 엔터와 게임사들이 이렇게 추격하기 때문에 미디어 쪽도 당연히 메타버스 쪽으로 네, 맞습니다.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해외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 분들이 해외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란 공간이 생기면은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팬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메타버스는 꼭 가져가야 되는 엔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미디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도태되는 네, 맞습니다. 것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유통 소비재 산업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유통 소비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메타버스의 사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페토에서는 구찌, 랄프로렌, 디올, 나이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제페토에 입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페토에서 있는 잼이라는 그 소비재로 이런 부분 구찌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을 하면서 2차 수익까지도 창출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 소비자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쪽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SN 기업 스냅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냅이 급하락하면은 다들 겁에 먹잖아요. 왜 스냅이 그런 부분이 제일 심하다라고 본다면 네. 스냅이 SNS 기업 중에 실적 발표가 되게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스냅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 뭐 트위터나 그리고 페이스북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약간 스냅의 급락을 다들 두려워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스냅에서 조금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광고를 했던 부분이 디올과 협업을 했습니다. AR 기술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로 자기 발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디올 신발을 자기가 골라서 가상으로 신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로 구매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상 그 매장 가서 이 제품을 입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가상현실에서 입어보고 만약 이런 부분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이때 매출액도 어떻게 보면 광고 지출보다 6.2배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디올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점차 유통 소비재 회사들은 이쪽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 IP를 활용하는 그런 또 판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제페토 최신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중동 시장을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를 못 꾸미는 네. 그 히잡을 쓰는 그 문화에서 이제 제페토 가상 공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욕구를 좀 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또 고성능 IT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적용한다고요? 네, 모빌리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점차 확장되면서 저는 모빌리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자율주행이 궁극적으로 간다면 사람이 운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운전 안 하고 뭘 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그 디스플레이가 점차 커지는 이유가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쪽에서는 제2의 부가적인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AMD에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서 이쪽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운전으로만 소비된다면 아까운 시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른 비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정보나 이런 부분 습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 발전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 세대였습니다. 라디오 세대였는데 그게 점차 진화돼가지고 DMB 세대까지 갔고 DMB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쪽을 무시 못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내에서 어떤 플랫폼이 모빌리티 또 시장을 장악하게 될지, 네. 과연 그 자율주행 안에 들어갈 플랫폼은 뭐가 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IT 기업들은 이런 또 넥스트 디바이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국내 개발 현황들을 알아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이 가장 빠르다라고 느껴요.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메타를 바꿨잖아요. 그 자회사인 오클러스에서는 VR 헤드셋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1위죠. 네, 1위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역전이 불가능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느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지속을 했는데 매출액이 안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약하겠지만 이게 점차 발전된다라면 저는 제2의 스마트폰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 글라스 홀로렌즈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도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투자를 하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만 해도 전화기 그냥 전화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 문자까지도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 증가를 하면서 게임도 하고 핸드폰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계산기 그리고 비서 역할도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점차 증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글라스를 다 착용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약간 안 보이던 거에 더 보이는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된다라면 제2의 스마트폰이 될 확률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지 IT 기업들은 이쪽 시장을 놓치지 않고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현재는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전 세계 1위 9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2위 기업이 피코인데 이 기업이 바이트댄스 쪽이 투자를 한 네. 회사더라고요. 예, 중국 쪽에서도 VR 기기 쪽 투자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네요. 메타버스와 성장의 궤를 같이 하는 게 바로 NFT나 또 코인. 암호화폐, 코인 네. 쪽이 되겠죠. NFT 산업적 가치가 앞으로 커질 수 있을까요? 저는 NFT가 솔직히 말해서 메타버스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NFT가 그렇게 커질까라고 한다면 약간 의문성도 많이 띕니다. 근데 어떻게든 기업에서는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NFT라는 걸 무시 못한다라고 봐요. 근데 NFT를 솔직히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가상 공간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다라고 하는 소비는 크게는 게임 그리고 엔터 이렇게 두 가지 쪽만 강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네. 약간 다른 쪽은 좀 약할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NFT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한다는 이유는 엔터 쪽에서는 이 시장을 무시 못한다라고 느껴요. 왜냐면은 일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켓몬 빵에서 있는 뭐 포켓몬 몬스터 그거를 모으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의 CD 안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모으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로 되면서 내 스마트폰에 이 앨범집을 연다면 NFT가 나오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또한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게임은 NFT랑 겹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움직이는 돈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규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나 이런 부분은 점차 어떻게 보면 시장은 커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아직도 이건 약간 좀 긴가민가합니다. 약간 네.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절대 등기부 등본이라고도 하잖아요. 온라인상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무서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해킹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라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 하락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FT는 그렇게 큰 시장으로 발전되지 않고 엔터나 게임 쪽으로만 강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T의 활용처는 엔터와 게임 업계가 될 거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네. 이 업계에서 NF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FT를 산 사람만 갈 수 있는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회원권식으로 운영할 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달 중순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간 TF가 출범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규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느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나라라고 생각도 들고, 예.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놓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절대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은 점차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발맞춰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투자나 부분이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기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점차 풀어질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관련 의지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트라에서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 중국의 디지털 경제의 다음 정거장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그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중국의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까지 10배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네.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이런 부분을 하기가 더 쉽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인데 중국 같은 경우 발전 안 되는 곳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기가 되게 좋다. 광저우가 거기에서는 메타버스 도시도 만든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발맞춰서 잘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카메라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CCTV로 뭐 사람 인식이나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잘 돼 있고 약간 중국이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강국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굴지의 텐센트라는 게임 회사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이런 시장은 중국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컨텐츠 강국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통하려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려면은 결국에는 안에 있는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컨텐츠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메타버스가 커지면 우리나라도 반사 수익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 장중에 20% 가까이까지 네. 급등을 했었어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가길래 네.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날 메타버스 관련주가 동반해서 상승을 네. 큰 이유 없이 보였었거든요. 그때 아마 애플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동반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애플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애플, 삼성전자 이런 IT 기업들은 절대 메타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제2의 스마트폰, 제2의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의 투자 전략 세울 만한 시점일까요? 탑픽 꼽아주시죠. 탑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메이드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느껴요. 유메이드가 가야 이 시장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 주식도 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뭐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로블록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점차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블록스나 이런 가상 자산 게임이나 이런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질 모르고 자꾸 발전이 돼요. 그 조카들도 어떻게 보면 집에 오면은 핸드폰으로 다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얘네는 이거 몇 년 동안 하는데 질리지도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컨텐츠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돈 벌었던 돈으로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확장성을 무궁무진하다라고 하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유믹스 달러가 이제 8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7월 달에는 오픈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유믹스 달러가 점차 안정화가 되고 된다라면 유메이드도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상 어떻게 보면은 6만 원 마디가를 지켜주면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8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메이드를 게임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터주라고 한다면은 아까는 뭐 디어유를 얘기했지만 하이브를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군입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된 거는 군입대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군입대 이슈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한다라면 하이브는 한층 더 발전된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주에서는 하이브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메타버스 네,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볼 때 그 감동이 엄청 컸다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네. 뭐 군대 간 사람이야 소환 못하겠습니까 메타버스로 네,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의 탑픽으로 두 가지 종목 위메이드, 하이브로 압축하면서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주식시장의 모습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때 성장주 동향 또 잘 체크해 보셔야죠. 이제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마토 TV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